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간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목 상임위원장 7자리를 받을지를 놓고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영광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장애가 있는 10대 소년이 숨졌습니다. 대전 서구에선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성지 순례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사망자는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집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원구성 협상의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자리 7석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 단독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 예고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중 최소 한 곳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이들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한 번도 어떠한 중재안, 협상안을 제시한 바가 민주당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미룰 수 없다 보니까 불가피한 결정이 필요할 수는 있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통보한 원구성 협상 시한이 어제로 끝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여당 몫으로 남은 7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을지 아니면 원구성에 불참할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원구성 협상 초기에는 강경한 목소리가 컸지만 국회 파행에 대한 집권당의 부담이 커지면서 현실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외교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위와 외통위를 포함한 남은 7개 상임위를 일단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 단독 본회의를 열고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각종 현안이 산적해 국회 정상 가동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오늘 국민의힘 의총 결과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될지 아니면 장기 파행에 돌입할지가 갈릴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의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제 최상병 특검법을 나서서 발의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여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을 접수합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먼저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으로 출마 선언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도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재집권을 내세우며 1시간 앞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미숙한 정치,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과 정이 한 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까지 국민의힘 4파전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영광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조부모와 함께 살던 10대 아이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대전에선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내부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주방도 안방도 타버린 가재도구로 어질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이곳저곳을 살피는 사이 밖에선 연신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가 있던 10대 소년이 심정지 상태로 방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지내던 조부모 80대 부부는 어깨와 등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불이 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속도를 올리더니 갑자기 뒤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차는 충격으로 밀려납니다. 충돌한 차량은 멈추지 않고 연석까지 들이받곤 그대로 내달립니다. 이 차량 결국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더 내달린 승용차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과 전광판을 들이받은 뒤 멈췄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날씨가 낮 최고 기온 5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 이슬람 하지 정기 성지 순례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사망자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성지 순례길로 쏟아져 나옵니다. 대부분 양산을 썼지만 햇빛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주요 길목에는 스프링클러를 켜두고 이걸로도 부족해 군인들은 분무기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불볕더위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계단에 걸터 앉은 순례객은 곧 쓰러질 것 같은 얼굴입니다. 이미 길 곳곳은 더위를 못 이겨 숨진 사람들이 흰 천으로 뒤덮여 방치되며 생지옥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언론은 성지 순례 기간에 온열 질환으로 1,30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들의 약 83%가 무허가 순례자들이라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열사병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폭염 대비 준비가 미흡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y didn't receive the proper preparation, the proper documents. It was just a nightmare overall experience of a trip. 성지 순례는 매년 이슬람력 12월 7일에서 12일까지 엿새 동안 치러집니다.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로 가장 성스러운 종교의식이지만 압사와 온열 질환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민자끼리 겨루는 이종격투기 리그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이 폭력적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의 차별적 발언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에 대해 또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Why don't you set up a migrant league of fighters and have your regular league of fighters, and then you have the champion of your league. I think the migrant guy might win. That's how tough they are.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종격투기 단체 UFC 회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범죄가 증가했다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On day one of my new administration,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이민자 UFC 리그 제안 역시 이민자들을 노골적으로 비꼬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안을 들은 당사자는 농담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It was a joke. It was a joke. I saw everybody going crazy online. 한편 오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이미 낙점했다면서 TV 토론 장소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인 국민제안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성과를 정리하면서 김건희법을 언급했는데 이 표현 적절했는지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낸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제안에서 전 정부의 국민청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로 직접 온 민원들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민원이 오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서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동물단체 사이에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부른다며 알려진 별칭이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름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현실에 안 맞고 정책은 순수해야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본 적이 없다면서 천재적 아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유쾌한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미국의 육상 스타 노아 라일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올림픽 육상 선발전 남자 100m 경기 시작 전 트랙에선 노아가 갑자기 웬 카드를 꺼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자 카드 게임 유희왕 카드인데요. Did you pull out a card from the briefcase? Blue Eyes White Dragon Yu-Gi-Oh card. I got some Exodia pieces. 9.92초 번개처럼 빠르게 1등으로 들어온 노아는 그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 지난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3관왕이자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육상 스타입니다. 육상 대회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땐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에네르기파 포즈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만화가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러 차례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오타쿠 이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곧 있을 파리올림픽에선 또 어떤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검찰이 불법 면회 등 특혜를 줬다는 주장인데요. 검찰도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새 의혹을 제기해서 판결까지 왜곡하려고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향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수원지검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검찰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안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을 인정한 인물로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구치소 아닌 검찰청 면회는 불법이라며 불법 면회를 알선한 건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입장을 냈습니다. 수원지검은 자녀는 안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 참고 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술자리 회유 주장이 출정 일지, 호송 계획서 등에 의해 근거 없는 허위로 밝혀지자 새 의혹을 제기해 법원 판결까지 왜곡하려 시도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해당 의혹 등 야권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 중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 사람에게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당한 평균 나이 31살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공개된 이름 많지 않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청년의 미래 전세 사기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라! 서울 신촌대학가 등에서 임대인 최모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31살, 총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94명의 청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인 다른 친구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시기에 저는 그려왔던 학업적, 경제적 목표를 다 포기하고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안 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총 126명의 임대인이 평균 19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손모 씨는 반환해야 할 채무가 700억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보통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신촌 최 씨의 경우도 이 명단엔 빠져 있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까지 법을 소급 적용해 명단 공개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탈리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이 소녀상 옆엔 일본군의 강제 동원과 일본 정부가 이걸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는데요.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항의했지만 소녀상은 예정대로 설치됐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샤르데나 섬 바닷가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한가운데는 한복 차림의 황동빛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콜롬보 해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14번째 소녀상이 이곳에 세워진 겁니다. 리타 발레벨라 스틴티노 시장은 잔악한 전쟁 범죄의 피해자를 기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Per me è un simbolo universale della lotta contro la violenza sulle donne in tempo di guerra. La maggior parte sono già morte, ma con le donne coreane voglio celebrare tutte le donne, anche palestinesi, le ucraine, che in questo momento... 소녀상 옆에 설치된 비문엔 당시 일본군이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했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가 이를 계속 부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엔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가 스틴티노 씨를 직접 방문해 제막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녀상은 예정대로 설치됐지만 일본 정부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세계 각지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도 오는 9월 설치 4년 만에 철거 가능성이 시사된 바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한화의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시즌 20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전반기에 20홈런 20도루는 역대 5번째 기록인데요. 역대 최연소 30홈런 30도루도 꿈같은 일은 아닙니다. 주말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류현진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한화가 5대0으로 앞서고 있던 4회 말 기아 김도영이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타구를 띄웠습니다. 멀리 뻗어갑니다. 중견수 대로 던져가 넘어갑니다. 김도영이 올 시즌 전반기 20-20 클럽에 가입합니다. 김도영의 시즌 20호 홈런. 이 한 방으로 김도영은 프로야구 역대 57번째 한 시즌 20홈런 20도루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일단 조금 빨리 그래도 나와가지고 조급함 없이 이제 플레이할 수 있고 그래도 의미 있는 기록이라 생각해서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기 20-20 달성은 역대 5번째.
기아의 남은 경기가 68경기인 걸 감안하면 30홈런, 30도루 달성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한화가 9대8로 승리했고 2차전에서는 기아가 4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에서는 삼성이 두산과의 더블헤더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1차전 8회 말 4대4 동점에서 윤정민의 땅볼과 김동진, 구자욱의 안타로 삼성이 석점을 뽑아 7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2차전에서도 삼성은 4회 말 맥키넌의 적시타와 김영웅의 결승 투런 홈런으로 두산 투수진을 무너뜨려 10대4로 이겼습니다. 5연승을 달린 삼성은 이번 주 순위를 2위로 마무리하며 1위 기아와의 승차를 2경기 차로 줄였습니다. 역시 더블헤더가 열린 잠실에서는 LG와 KT가 1승씩 주고받았고 롯데는 키움을 10대2로 꺾었습니다. NC는 SSG를 대파하며 5위 SSG를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와 부산이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오후부터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의 농도가 다소 짙어지겠고 동해안에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